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복권 용지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2번씩 뛰더라고요.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동작조차 평소와 달랐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거든요. 그 작은 종이 한 장 때문에요. 탁자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참 우습죠. 42살 먹은 남자가 복권 하나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긴장하다니요. 화면에 당첨 번호가 떴습니다. 제 눈은 숫자 하나하나를 더듬었어요. 첫 번째 숫자 맞아요. 두 번째도 같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전부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귀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1등이었습니다. 손에 든 복권 용지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제가 떨고 있는 건지 종이가 떨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3번, 4번 반복해서 대조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당첨금이 얼마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5억 원쯤 되더라고요. 세금을 30% 넘게 떼가니까 실제로 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액수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솟아 올랐어요. 기쁨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일어서려고 탁자를 짚었는데 손에 땀이 차서 미끄러지더라고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비틀거렸다고 해야겠죠.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거든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다시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당첨 번호를 또 확인했어요. 역시 맞았습니다. 복권 용지를 펼쳐서 빛에 비춰봤어요.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10년 동안 편의점 야간 알바로 버틴 인생에 드디어 뭔가 달라질 계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탁자 표면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딱딱한 나무판이 떨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그 진동이 탁자 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다시 제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묘하게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모르는 번호라니요.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당첨된 직후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귀에 핸드폰을 갖다 댔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손바닥에 차올랐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그때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야. 오랜만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고 해야겠네요. 쿵 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10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 특유의 높은 톤, 끝을 살짝 올리는 말투까지 전부 똑같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나 봅니다. 민수야, 잘 지냈어? 나 수진이야.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급하게 양손으로 잡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갑자기 왜?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다니요.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하지? 건강하냐고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새벽 1시에 전화해서 건강을 묻더라고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죠. 그래, 잘 지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은 멈췄는데 머릿속은 정신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당첨됐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걸까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요. 당첨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복권을 확인한 지 겨우 10분도 안 됐는데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에요? 가슴속에서 차가운 게 올라왔습니다. 의심이었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민수야,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자고요. 10년 만에 전화해서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내일 시간 돼? 내일이요. 급하네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그래, 기다릴게. 꼭 연락 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탁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에요? 로또에 당첨된 바로 그날 10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 서늘함은 10년이 지나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가던 날 말이에요. 현관문이 닫히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거든요.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전 그날로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아직 32이었어요. 지금보다 10살 젊었죠. 머리도 덜 희끗했고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지금보다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원룸 안은 유난히 조용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수진이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이불이 차갑더라고요. 한참 전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보고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차가웠거든요. 민수야.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어요. 그 말투에서 이미 느껴졌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짧은 침묵 끝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가? 이 생활, 이 좁은 집, 이 답답한 일상, 전부 다.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작부터 이렇게 느꼈어. 그럼 왜 이제 말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달라질 게 없다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둘이서 웃으며 살았거든요. 저녁마다 같이 밥 먹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 산책하고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수진이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어요. 그 웃음이 좋아서 제가 일부러 농담도 많이 했었죠. 손을 잡고 걸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나중에 우리 집 장만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베란다 있는 집, 거기서 화분 키우고, 나는 방이 2개 있는 집이 좋겠어. 하나는 우리 방, 하나는.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이 방을 말하는 거였죠.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처음에는 잔소리였어요. 왜 아직도 편의점 알바야? 다른데 취직 좀 알아보지. 알아보고 있어. 근데 쉽지가 않네. 쉽지 않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러다가 돈 얘기가 잦아졌습니다. 친구 남편은 대기업 다닌대. 보너스만 몇 천만 원씩 받는다더라. 그래.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학벌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거든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이 시간까지? 응. 오랜만에 만났거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요. 저는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리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물어보면 친구라고만 했습니다.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냥 의심만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통장 사본을 요구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냥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나 보려고. 별로 없어? 몇백만 원도 안 돼.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 이상했습니다. 그런 걸 왜 확인하려고 하는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챘어야 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저와 수진이요. 나 나갈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디를? 여기. 이 집. 당신한테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얘기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니까. 나 진작부터 생각했어. 뭐가 문제야? 얘기 좀 해봐. 고칠 수 있잖아.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칠 수 없어? 당신 벌이로는 내가 원하는 삶 못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때문에? 돈만은 아니야.
근데 돈도 크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좁은 집에서 매일 아껴 쓰면서 미래도 불확실한 채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시간을 줘. 내가 더 노력할게. 얼마나 더? 1년? 2년? 10년? 그때도 변한 게 없으면 어쩔 건데?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방에 옷을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들고요.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둔탁한 진동이 문틀을 타고 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떨림이 바닥을 타고 올라와서 제 발바닥을 먼저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무릎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날 닫힌 문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리고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돈 냄새를 맡은 걸까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한숨도 못 잤더라고요. 밤새 천장만 보고 있었거든요. 수진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오후 3시에 동네 카페에서 보자. 꼭 와줘. 할 얘기가 있어. 동네 카페요.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거기일까요? 추억을 건드리려는 걸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답장을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가야 할까요? 1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숨이 막히더라고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3시까지는 6시간 남았네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씻었어요.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밤새 잠을 안 자서 그런지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42살 남자가 10년 전 여자 때문에 이러고 있다니요. 참 한심하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복권을 꺼내서 봤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세게 쥐어서 그런가 봐요. 15억 원이요. 세금 떼고 나면 10억 원쯤 남을 거예요.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가게를 차릴까요? 아니면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살까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네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수진도 그걸 알고 있을까요? 제가 당첨됐다는 걸요.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당첨된 바로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10년 만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우연이야라고 말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뭔가 알고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몸이 무거웠어요. 어깨가 천근만근처럼 눌렸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만나자는 걸까요? 할 얘기가 뭘까요? 혹시 돈 얘기는 아니겠죠? 아니야, 설마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제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만나고 싶어? 대답이 안 나왔어요. 보고 싶은 건지, 보고 싶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수진을 마주하는 게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어요. 출근은 아니었고요. 사장님한테 인사나 드릴 겸 갔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초반이었어요. 오랫동안 편의점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에요. 10년 가까이 일자리를 주셨거든요. 민수 씨, 왜 이 시간에? 그냥 들렀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사장님은 눈치가 빠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첨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1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연락 왔어요. 여자? 네. 만나자고? 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 거야?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요?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야. 좋은 일로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변명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민수 씨, 너무 착한 게 탈이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돈 앞에서는 더 그래. 돈이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조심해. 그런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돼. 알겠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사장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한다고요. 그렇다면 수진도 그럴까요?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1시간 남았네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창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알았어. 3시에 볼게.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아니면 미안하지만 못 만나겠어. 라고 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수진이 뭐라고 할까요? 혹시 돈 얘기를 꺼낸다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는 못했잖아요. 수진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붙잡지도 못했어요. 그냥 보내줬죠. 지금은 다를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수진이 어떻게 지냈는지요? 행복했는지요? 저를 떠난 게 후회되는지요? 알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만나야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알았어. 3시에 볼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고마워. 기다릴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됐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점퍼는 싫었어요.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나마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은 안 돼 있었지만 구김이 덜한 걸로요.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옆머리가 눈에 띄었어요. 10년 세월이 얼굴에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40분이었습니다. 출발해야 할 시간이에요.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이요. 수진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예전처럼 볼까요? 아니면 달라졌을까요? 곧 알게 되겠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더라고요. 나무 탁자,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그림까지 똑같았어요. 수진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변했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달라졌다고 해야겠네요. 피부는 예전보다 매끈했어요. 화장도 진했고요. 머리는 파마를 했는지 부드럽게 웨이브가 졌습니다. 염색한 갈색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어요.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블라우스가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장 스타일이었습니다. 목에는 가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제 모습과는 대비됐습니다. 낡은 셔츠에 청바지였거든요.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차려입지도 못했어요.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어딘가 비대칭이었어요. 한쪽이 더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왔거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으니까 더 민망했어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그냥 그래. 많이 변했네. 머리도 희끗해지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 가슴에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너도 변했어. 나, 어떻게? 예뻐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쁘다기보다는 낯설었어요. 예전에 알던 수진이 아니었거든요.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신경 좀 썼거든. 수진이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손가락에 반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니, 반지는 아니었어요. 왼손 약지에 하얀 자국이 보였거든요. 뭔가를 오래 끼고 있다가 뺀 것 같았습니다. 결혼 반지였을까요?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걸까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주문해 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아메리카노였어요.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아메리카노 좋아한다는 거. 그래.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출렁거렸어요. 급하게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수진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긴장했어? 왜? 아니, 그래 보이는데. 그냥 오랜만이라서. 나도 그래. 떨리더라.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척했어요.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더라고요.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응.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갑자기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진심이야. 그때 너무 어렸잖아. 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돼. 후회요. 10년이 지나서 후회한다고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말이야.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잘 돼? 그냥 편의점에서 일해. 아직도? 응. 힘들겠다. 익숙해.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다른 거 알아보는 게 어때? 또 그 얘기네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다른 일 알아보라고요. 그냥 이게 편해. 그래. 근데 요즘 좋은 일 없었어? 좋은 일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왜? 그냥 물어봤어. 혹시 뭐 좋은 소식 같은 거 없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첨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립스틱 자국이 컵에 묻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야. 드디어 본론이네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데? 우리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 안 했잖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게 왜? 그냥 생각해 보니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리? 응. 이혼 서류 같은 거. 이혼 서류요. 그걸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핑계 같았어요. 진짜 목적은 다른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근데 말이야, 이혼하기 전에 재산 정리도 해야 하잖아. 재산 정리요. 가슴 속에서 차가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재산? 난 가진 게 없는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 재산 분할이요.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뭔데? 법적으로 이혼 안 한 부부면 재산 절반을 나눠 가질 권리래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았거든. 변호사요. 미리 준비해 온 거네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커피잔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산 분할 청구. 그게 내 권리야. 권리.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잖아. 서류상으로는 아직 부부란 말이야. 가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당신이 나간 거잖아. 그래, 내가 나갔어. 그건 내 잘못이야. 근데 법은 법이잖아. 법이 뭐가 중요해. 당신 양심은 어디 갔어? 양심? 양심으로 먹고 사나? 나도 살아야지.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면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는 거야? 돈이 아니라 내 몫이야.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고. 내 몫은 뭐야? 10년 동안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왜 떠났어? 왜 연락도 안 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거야. 이해? 뭘 이해해? 돈 없다고 떠난 거 아니었어?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맞잖아. 내 벌이가 적다고 못 살겠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그게 이유였어. 근데 뭐 어때? 이제 와서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을 해? 그래, 진정 좀 해. 우리 어른답게 얘기하자. 어른답게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어른답게 얘기하려면 10년 전에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어. 법적으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거지. 돈이 아니라 권리라니까. 됐어. 이제 알겠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집에.
얘기 끝난 거 아니잖아. 끝났어. 더 할 말 없어. 민수야,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그렇게 어려워?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쳤어요. 손 떼. 제발 부탁이야. 나도 힘들어. 힘들면 일을 하든지. 나 아파. 일 못해. 거짓말 같았어요. 아파 보이지 않았거든요. 믿을 수 없어. 진짜야. 병원 다니고 있어. 증거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어요. 이것 봐.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이혼 신고 안 했잖아.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정말로 이혼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요. 왜 신고 안 했어? 귀찮아서. 귀찮아서요. 제 인생을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려는 거야? 이용이 아니야. 권리를 찾는 거라고. 권리, 권리. 그 소리 그만해. 민수야, 법은 내 편이야. 변호사가 그랬어. 재산 분할 청구하면 이길 수 있대. 협박이었어요. 법으로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좀만 나눠줘. 그럼 조용히 이혼할게. 안 돼. 왜? 당신한테 줄 돈 없어. 없긴. 요즘 좋은 일 있었다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래? 소문 들었어. 당첨됐다며. 로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이잖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 맞아. 당첨됐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럼 나눠줄 수 있잖아. 왜 내가? 법적으로 부부니까. 당연한 거잖아. 법. 그것밖에 모르냐고. 그래, 법밖에 몰라. 그게 뭐 어때? 법이 나를 지켜주는데.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가면을 벗었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당신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나올 거 아니라 이미 나왔어. 변호사 선임했거든. 협박이네. 협박이 아니야. 정당한 요구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거예요. 법을 앞세워서 제 돈을 뜯어가려고 할 겁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나간다. 생각해봐. 조용히 해결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카페를 나섰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터져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억울함이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뻔뻔함이요. 카페를 나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10년 만에 나타나더니 돈 달라는 소리를 하다니요.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떠난 사람한테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야, 화내지 마. 우리 좀 더 얘기하자. 다시 카페로 와줘. 다시 오라고요. 더 얘기하자고요. 뭘 더 얘기해요. 이미 다 들었잖아요. 돈 달라는 거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답장을 쳐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요? 돈만 목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지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대로요. 답장을 쳤습니다. 알았어. 10분 후에 갈게. 전송했어요. 다시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 할 얘기 있어서 왔어. 응, 얘기하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야? 무슨 소리야? 그때 나간 진짜 이유. 돈 때문만은 아니었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걸 물어? 알고 싶어서. 알면 뭐해? 이미 지난 일인데. 그래도 알고 싶어. 제대로.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알아야 해? 응.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남자 있었어.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듣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 회사 상사였어. 돈 많았어. 나한테 잘해줬고.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선택이요. 제가 아니라 그 남자를 선택했다는 거네요. 지금도 그 사람이랑 있어? 아니, 헤어졌어. 왜? 그 사람도 결국 날 버렸어. 더 젊은 여자 만나더라. 인과응보네요.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온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진짜 힘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알아. 거짓말 아니야. 눈빛 보면 알아.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수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뭐가 목적이야? 제가 다그쳤습니다. 목적 없어. 그냥 내 권리 찾는 거야. 권리? 무슨 권리? 법적으로 아직 부부니까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조용히 좀만 나눠주면 안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말투가 바뀌었어요. 반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갑자기 반말? 반말? 그래, 반말이야. 너한테 존댓말할 이유 없어. 민수야, 진정해. 진정?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을 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어요. 신경 안 썼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넌 모르지.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왜 떠났어? 왜 다른 남자한테 갔어? 그건 뭐야? 할 말 없지?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너 진짜 뻔뻔하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법적으로는 법. 그 소리 그만해. 법이 다야? 양심은 어디 갔어? 양심으로 먹고 살아? 그래, 못 살지. 근데 너처럼은 안 살아.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치솟아 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뻔뻔함이요. 너한테 줄 돈 없어. 한 푼도. 생각 좀 해봐. 조용히 해결하는 게. 생각은 이미 했어. 결론도 났고. 뭔데? 안 줘. 절대로.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10년 전에 다 했어. 법으로 청구할 거야. 해봐.
나도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돈도 없으면서. 있어. 당첨금으로. 수진이 비웃었어요. 그 돈 다 쓸 거야? 변호사 비용으로? 그래도 너한테 주는 것보단 나아. 미쳤네. 그래, 미쳤어. 너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집에. 얘기 끝난 거 아니잖아. 끝났어. 수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뿌리쳤어요. 손 떼. 민수야, 제발. 제발은 무슨. 이제 와서. 정말 힘들어. 도와줘. 도와줘? 10년 전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어디 갔어? 그때는 달랐어. 뭐가 달랐어? 너는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심해? 이게 심해? 너한테는 약한 거야. 민수야, 그만해. 이제 너 목소리도 듣기 싫어. 가방을 들었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재산 분할은? 꿈깨. 한 푼도 안 줘. 법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후회할 거야. 진짜로. 후회는 내가 해. 뭐? 10년 전에 나를 떠난 거.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을 거야. 웃기네. 무슨 자신감이야. 자신감 아니야. 사실이야. 그래, 알았어. 두고 봐. 수진이 가방을 챙겼어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증오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 미련, 그런 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이 사람과 완전히 끝내는 거요. 뭐? 까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원해서 온 줄 알아? 너 때문에 온 거야. 거짓말. 돈 때문에 왔잖아. 그래, 맞아. 돈 때문이야. 그게 어때서? 솔직하네. 처음으로. 됐어. 나간다. 수진이 돌아섰어요. 카페를 나서려던 수진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야. 뭐? 너 진짜 변했다. 너도. 예전에는 착했는데. 착한 게 아니라 바보였던 거지. 이제 바보 아니야? 아니. 그래. 잘 살아. 너도.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허전했어요. 10년 동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거니까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더라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이 멀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서 수진 이름을 찾았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습니다. 사라졌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계산할게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여몄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진한테서요. 과거한테서요. 그 모든 것들한테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요. 앞만 보고 살겠어요. 제 인생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여전히 좁은 원룸이었어요.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네요. 저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었네요. 10년이요. 그 10년 동안 저는 여기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요. 수진한테요. 이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복권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세게 쥐어서 그런가 봐요. 15억 원이요. 세금 떼고 나면 10억 원쯤 남을 거예요.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가게를 차릴까요? 아니면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살까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네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서랍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랑 같이 찍은 거요. 둘이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냥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사진을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깊이요.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젠 추억일 뿐이니까요. 통장을 꺼냈어요. 당첨금이 입금될 통장이었습니다. 아직은 비어 있었어요. 며칠 후에 입금될 거래요. 그 돈으로 뭘 할지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하나씩 적었습니다. 편의점 그만두기, 작은 가게 알아보기, 건강검진 받기, 새 옷 사기, 여행 가기, 소박한 계획들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평범한 행복이요.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갔어요. 사장님을 만나러요. 사장님, 왜 무슨 일이야? 그만두려고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좋은 일이에요. 제 인생에요. 사장님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네. 어제랑 다르네. 네, 마음 정리했어요. 그 여자? 네, 끝났어요. 완전히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잘했어. 그게 맞아. 감사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아니야. 민수 씨가 성실하게 일해줘서 나도 고마웠어. 앞으로 잘 되길 바랄게. 네, 사장님도 건강하세요. 악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어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10년 가까이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이 들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네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로또 1등이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돈이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당첨은 돈이 아니었어요. 수진한테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과거한테서 벗어난 용기였어요.
그게 진짜 당첨이었습니다. 돈은 그냥 덤이에요. 물론 돈도 중요하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자유요. 마음의 평화요. 그걸 되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복권을 봤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네요. 아니, 제가 바꾼 거겠죠. 복권은 계기였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제가 만든 겁니다. 수진을 거절한 거요. 과거를 버린 거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거요. 가끔 그때 생각나겠죠. 수진이요. 10년 전 일들이요. 그런데 이젠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니까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 겁니다. 제 인생을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당첨 확인 사이트를 봤습니다. 다음 회차 당첨 번호가 떴더라고요. 다음 당첨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도 저처럼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당첨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인생은 그 이후에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대로 살 겁니다. 후회 없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저도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요.